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여러분들 또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저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여러분의 하트를 주식으로 먹고 사는 정주식입니다. 써진 대로 하세요. 써진 대로. 나 이거 싫어. 다시. 제가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세요. 특급 싸가지 정주식 씨입니다. 와. 목소리가 엄청 힘들어갔는데요. 그 톤 좋은데. 네. 후기 게시판에 보면 톤을 좀 높여달라 이런 게 목소리 많이 크게 있는 거예요. 네, 감정이 실려야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요. 지금 충분히 실렸던 것 같아요. 진짜 한 2주 만에 가장 그 감정이 딱 들어간 그쵸.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자, 저희가 오늘 보니까 19위, 그래도 10위권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떨어지긴 하겠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자신이 갈 길이 없어. 뭔데. 예. 지금 딱 구독자 수가 3,980명일 때 제가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 구독자가 총 몇 명일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야, 아직도 팟빵,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팟빵 모르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만나거나 아니면 네. 주위의 친구분들 만나실 때, 팟빵 어플 핸드폰에 깔려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시사정비소 듣는 법 꼭 한 번씩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후기 게시판이 흥했어요. 네. 이거 흥한 건가요? 망한 거 아니에요? 흥했어요. 예. 네. 몇 가지 의견들 전해주시죠. 지금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시원하게 읽어주세요. 여기 있네. 가장 좋은 거. 김광진 의원님, 시간이 지날수록 국회에 안 계신 게 참 안타까워요. 정치를 일반인의 언어로 얘기해 주셔서 이해가 편해요.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유사한 댓글들이 지금 우리 후기 게시판을 뒤덮고 있는데, 예. 저는 이거 무슨 시발단이나 뭐 기말단 이런 거 같아. 어디선가 지금 순천에서. 바로 그 위에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읽는 거야. 아직 고른 것도 아니야. 네. 김광진 의원님, 문 대표 옆에서 소소하게 챙겨줘야 한다는 그 말씀. 그거 김광진 의원님이 한다고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속마음인데. 누가 못하게 하면 닥치라고 하고 그냥 옆에 딱 서서 챙기시면 좋을 듯요. 은율이님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절대 네. 제가 쓴 게 아니고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린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쨌든 국회로 빨리 보내야죠. 본인의 위치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 뭐니 해도 어제 게시판의 네. 스타는 우리 17년 권위자 정희진 교수님 거의 도배가 됐어요 이분. 예, 교수님이 게시판을 안 보셔야 되는데. 네, 좀 큰일 났네. 죄송스럽네요. 다 죽어. 이분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일베와 어떤 진보 지지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설명하셨는데 사실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너무 짧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맥락이 거세되고 이 부분만 나가서 좀 불쾌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뭐 대신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 저희 입을 대신해서 좀 해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게요. 네. 자, 그 하나 더 위에도 보면 사진이랑 같이 올려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장부경 PD님이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팽구다님이 써주신 글입니다. 김광진님, 아니요. 미모와 실력을 다 갖춘 남성분이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똑바로 읽으세요. 똑바로 읽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장부경님, 미모와 실력이 다 갖춘이라고 써있네요. 여성분이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본인이 좀 고쳐가지고 읽어야죠. 저는 이런 거 좀 너무 불편해요. 이런 거 막 비문 이런 거 인정하지 보면. 않거든요, 이분은.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아주 귀여운 예. 아이의 사진을. 여러분들의 고맙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글들은 꼬박꼬박 네. 저희들이 잘 읽고 또 가급적이면 거의 대부분의 글들의 댓글도 달아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에피소드별로 후원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 정비 시간인데요. 표창원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뭐 날마다 새로운 이슈거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정치판이에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들 조금 먼저 얘기 나누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여의도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국민의당 당사가 있어요. 네. 새로 만들었는데 당사 앞에서 막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왜요? 한 100여 명 가까이 막 와가지고 현수 막 들고 막 시위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봤더니 네. 장성민 앵커를 빨리 입당을 받아줘라. 시사탱크 하시는 분. TV조선에 시사탱크 네, 했던. 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입당을 받아달라는 기자회견을 하지? 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이 실제로 대선 출마까지 하신 분이에요. 아, 이번에요? 네, 이번에. 언제 하셨지? 네. 1월 24일인가 대선 출마를 하시고, 네. 하면서 내가 국민의당의 후보로, 안철수랑 경선을 붙어서 이기겠다. 안철수는 TV 토론 한두 번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막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안철수를 이길 수 있는 100가지 이유가 있다. 이제 이런 선언으로 네. 출마하셨는데, 네. 당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여기서 경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 왜 안 받아준 거?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에도 오지도 않았던 뭐 네.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겠다고 막 하는 당이잖아요. 국민의당이. 근데 와서 평당원도 아니고 대선 주자로 내가 뛰겠다라고 하는 사람 두렵나? 그러니까 평당원은 괜찮은데 대선주 잘 안 되는 거야. 아, 그 근데 조건이. 여기가 국민의당이 은근히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입당 네. 문턱이 대단해. 반기문 그래요? 총장도 셔터 내렸잖아. 오기도 전에. 문 발도 못 디디게 했잖아. 근데 그리고 이유는 합당한 게 있어요. 뭐예요? 국민의당에 반대할 만한 정상적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뭔데요? TV조선을 진행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편파 방송의 1인자처럼 하신 분이잖아요. 그 체격 좋은 분하고 동등하게 TV조선에서. 아니, 이분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신데. 민주당 국회 출신이에요. TV조선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DJ 정부에서 요직을 막 두루 거쳤던 그렇죠. 사람이죠. 근데 TV조선 이 방송을 하면서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뭐 이거다라고 하는 비슷한 패널들의 얘기들 뭐 이런 것들 방송 계속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국민의당 우리 정체성하고는 도저히 안 맞다. 네, 광주에 어떤 북한군이 쳐들어왔었다, 어. 침투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여과 없이 그냥 막 내보냈던 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다른 이슈가 지금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있잖아요. 전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예, 지금 구속돼 있죠. 네, 근데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어우. 사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사퇴라 그랬더니 안 한다 네. 그래, 진짜. 네, 당분간 무보수로 있겠다며 결근 처리를 자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사퇴하기보다 자리를 유지해서 어떻게든 장기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자리 있습니다. 유지하면 이게 네. 뭐, 단기전이 장기전이 되나요? 결백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걸 명예를 근거로 지키겠다. 삼고. 네, 네. 그러니까 공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지금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네.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도 그렇잖아요. 네. 구속될 때까지 일단 장관직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건국 이래로 유일하게 현직에서 구속된 장관이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 몇 시간을 더 있으려고 하다가. 네. 그리고 지금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인데 네. 총리라고 하는 직분,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이후의 영달을 계속 꾀하고 네,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제 보여지니까. 근데 조윤선 전 장관은 그때도 파면당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만둔 거잖아요. 그거는 연금이나 그런 걸 타기 위한 꼼수라고 그래서 당시에 또 말들도 많았죠. 그 이사장님은, 그 네. 문영표 이사장님은 지금, 만약에 사퇴를 하거나, 네. 사퇴를 안 하거나, 이게 어떤 연금이나 월급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월급은 뭐, 받고 안 받고 하겠지만, 연금을 못 받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공무원이니까. 네.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 문영표랑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하죠.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 인사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형이 집행 중일 때는 스스로 퇴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 잘릴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결정에 의해서 잘리는 해임되는 경우에는 연금이 삭감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 버리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유지가 연금을 되죠.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하고는 좀 다르죠. 뭐 군 방산비리나 뭐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 그냥 스스로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그 네. 이유는 그 결과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라고 네.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아마 근데 진짜 억울한 걸까요? 아니 그거랑 다른 게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네. 이분 아마 교수 연금을 받을 거예요. 사학연금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공무원 연금은 크게 비중이 없을 것 같고 네. 기왕 이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회의원들도 뭐 하다 보면 네. 세비 반납하겠다, 무노동 무임금 뭐 하겠다라고 한 선언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공무원들은 무급휴가, 유급휴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뭐 휴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급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런 제도 자체가 없거든요. 네. 유급 휴가나 무급 휴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세비라고 하는 것도 월급 개념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네.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세비를 안 받는다. 내가 무노동 했으니까 나 거부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전부 다 통장을 왜냐하면 이게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네. 이 전환시킬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지 이게 될 수 있는 건데 국회의원 세비는 다른 걸로 전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네. 국회 사무처가 반납할 수 있는 제도도 없고 그래서 반납이 안 됩니다. 예전에 그 진보정당들 의원분들은 이렇게 당에 반납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받아서 당비를 내는 거죠. 그건 가능한가요? 그건 반납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쓴 거죠. 예를 들면 저희도 지출이다. 국회의원 되면 직책 당비라 그래가지고 네. 국회의원은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 75만 원씩 냈어요. 한 달에 매달. 그러다가 이제 좀 국회의원 수가 많아졌으니 줄이자라고 해서 50만 원으로 직책 당비를 네. 냈는데 이제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목돈 들어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내서 몇백만 원씩을 내는 거죠. 월급에서. 맞아요. 거의 뭐 생활비만 가져가고 나머지 반납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진보 정당들은 일종의 노동자다. 국회의원도. 그렇기 네. 때문에 같이 일하고 있는 보좌관들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도를 했어요. 네. 근데 참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이게 참 옳은 일이라고 했던 것이 어쩔 때는 되게 비난받는 일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진보 정당에 그렇게 보수를 나눠 갖는 거 네. 혹은 노무현 의원일 때 노무현 의원실의 사람들은 다 n분의 1로 나눠 네, 가졌다. 네. 그리고는 그 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돈을 띄워줬다라고 하는 것들이 미담처럼 네. 나오는데 지금은 급여를 그 사급 보좌관한테 어느 정도를 받아가지고 인턴에게 나눠주거나 네네. 이렇게 네. 하는 경우에는 저희 당은 윤리위원회 제속감이 돼요. 그리고 국회 자체에서도 현재는 이제 그걸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옳았던 것이 지금도 계속 옳지는 않은 부분들도 있고 어느 게 정상적일지는 사실 잘 모르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주에 빠지지 않고 얘기해야 될 만한 이슈 메이커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김진태 네. 의원. 예. 맞아요. 김진태 의원이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는 소식이에요.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그때 불기소 처분이 됐거든요. 근데 서울고법이 재판을 다시 진행할 것을 선고하면서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이분 혐의가 뭐냐면 네. 지난 총선 때 지역구 주민들 9만여 명에게 자기가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 결과 강원도 3위를 기록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거운동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기 네. 요 단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 아니 우리는 의원들 평가 그렇게 내린 적도 없는데 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된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이분?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 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문자도 무단으로 발송했고 그 사실 자체도 허위였던 거죠. 근데 그래서- 당시 검찰이 내렸던 게 더 웃겨요. 보면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 보좌진이 허위 인식이 있었다거나 고의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면서 불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봐주기로 넘겨가려고 네. 했는데 네. 검찰이 그렇게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재판부가 보기에 도저히 이거는 네, 안 됐. 봐줄 만한 네, 사안이 아니다.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들이 불기소했지만 아예 정식 재판으로 내가 재판부에서 그냥 해버리련다라고 네. 지금 선언한 거거든요. 고법에서 그렇게 결정을 지금 했죠. 이게 김진태 의원 있고 염동열 의원도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네. 그런 상황들인데 뭐 두 이야기들은 네. 이게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 법원에서 같은 선거에서 그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어요. 네. 이분은 어떤 혐의였냐면 길거리 유세 차량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교육혁신지구를 유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교육혁신지구를 유치해서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반에 뭐 25명이 넘는 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에 이때 기소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네. 김진태 의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9만 명한테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안 했던 이 형평성의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네. 이번에 법원에서 그렇게 다시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이 말 그대로 친박 중에 친박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당시에는 그 총선이 끝나자마자의 상황에서는 그래도 네. 대통령의 힘이 살아있었던 네. 친박들이 막 우세로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결국은 넘어가 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이제 김진태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뭐 하기 음. 때문에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 일이 있으니까 김진태 의원이 자기 SNS에 예. 글을 남겼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귀국 선물로 법원의 선거법 기소 결정이 기다리고 있군요. 담당 법관이 좌성향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설마했는데 역시납니다. 총선 때 공약 이행률을 부풀렸다는 건데 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통령까지 거론해요. 어쨌든 난생 처음 재판을 받게 됐는데 대통령님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아, 이분이 예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도, 재판 당시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상대 검사를 향해서, 저 검사들이 운동권 출신 좌파라서 그렇다. 이렇게 항상 모든 자기한테 뭔가 맞아요.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을 다 빨갱이로 몰아가. 타색깔론으로 항상 몰아가죠.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 촛불 전국 때 저 네. 춘천 시민들이 열받아가지고 네. 김진태 의원 매주 주말마다 김진태 의원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그렇게 집회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잦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농성을 벌이는 시민들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건가요? 흔하지는 않은데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제도인가요 이게? 네. 어쨌든 국민이 항의 표시를 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생각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국회가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거나 국회 앞에서 시위하거나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와닿지가 사실은. 않겠죠. 와닿지가 네. 않아요. 근데 그리고 서울에서 항의를 해봐야 김진태 네. 나쁜 놈이라고 막 플랜카드 걸어봐야 네. 네. 그걸 보는 유권자는 김진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이 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계속 뭔 일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계속 소문이 나잖아요. 아주 효과적인 그렇죠. 항의 그래서 실제로 방식이네요. 진짜 뭔가 항의가 필요하면은 서울에 와서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역구에서 항의를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국회의원의 가장 두려움은 재선되지 못할까봐인 것인데 그렇죠. 그것에 대한 효과를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 당시에도 근데 그렇게 지역에서도 항의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역민들이 또 서울에 와서 촛불 집회 때도 그것 때문에 상경을 하셨었거든요. 그 촛불 집회 하고 네. 있는 시기에도 사우나 가가지고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의원직 상실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혐의가 너무 확실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김광진 의원 보낼까요? 춘천으로? 어떤가? 이정현 그 의원님은 제가 볼 때 사퇴 안 하실 것 같아요. 거기 기다렸다가는 뭐 죽도 밥도 안 될 거예요. 네. 춘천 어때요? 순천이 안 되니까 춘천으로. 네, 천. 비슷하잖아. 대부분은 순천 얘기하면 고추장 유명한데요. 그렇게 순창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예. 춘천 어때요? 지역구로 별론가요? 정치가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분이 자신감을 잃었어. 틀렸어. 예전에 내가 아니야. 자, 우리 김진태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막말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김진태 의원이 정치인이 돼서 지금 이렇게 태극기 집회의 아이돌 이라고 하는 걸로 살아가는 거야. 네.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니까 뭐라고 탓하겠어요. 근데 이분의 전직이 뭐죠? 원래 뭐하다 국회의원 됐죠? 이분 검사 아닌가요? 검사였죠. 그러니까 법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심사하고 또 누군가를 감옥에 엿고라고 하는 것들을 해오신 분인데 지금 아까 트위터에 써진 것처럼 법관이 좌편향 성향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본인도 그런 인식들을 다 담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형을 판결하고 구속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벌여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정치인으로 춘천 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저는 김진태라고 하는 검사에게 구속되고 뭐 감옥 가고 했던 사람들이 구형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일까? 네. 과연 내가 공정한 법의 집행을 통해서 법 앞에 평등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느껴질까? 아니면 잘못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제 제가 영화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
시사회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네. 근데 그걸 보니까 진짜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건 그게 그냥 그 영화는 살인이라고 하는 좀 약간 극단적인 죄이지만 아주 단순한 하나하나의 것들도 우리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만연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몬스터. 이분이 참 화려한 어록들이 있어요. 네. 참 저는 사실 되게 읽기 싫은데 화려한 노력 말고 개소리 모음 이렇게 하라니까. 자 그러면 김진태 의원님의 시원한 개소리 모음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네. 멍멍. 이 리액션 좋다. 오. 네, 이분이 예전에 그 국정원 국정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정원 직원은 댓글 달면 안 되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 진짜 공직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개념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근데 정권에 있으면서 국정원하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해왔겠어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가 여실하게 딱 보여지는 건데 그냥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은 이 법원의 네. 판결이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네. 그래서 빨리 춘천 시민들한테 민주주의를 알려드리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퇴하세요. 논리를 맞아요. 이 논리를 따지면 뭐 국정원 직원 가서 김진태 의원 앞을 다세요? 그러니까 이 네. 논리가 딱 그거야. 군인이 쿠데타도 가끔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럼 무슨 그러니까. 상관이야? 군인이 열받아서 대통령이 싫어서 그랬다. 내가 아니,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정치인이 잘못하면 군인이 쿠데타도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냥 또라이야. 얘는 박정희 장군 만사 이거잖아. 시민의 자격하고 이 공직자의 직분을 구별 못하는 거지. 네.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평생 공직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공직자로 검사 대우 받으면서 영감님으로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네.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당이 아이들 떼쓰는 것처럼 생떼를 부리는 건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 버릇 고치기 위해서는 밥을 굶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4년에. 다 해도 걔도 먹을 땐 건드리지 않는다는데 먹을 걸 가지고서는 이런 데 쓰면 되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국회 예산결산 특위에서 네. 예산안 소위에서 그 야당 의원들이 좀 반대를 했던 예산안 통과를 네. 반대를 했던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치 자기가 그 야당 의원들을 전부 개취급한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여기도 한 말이 있네. 그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김진태보다 검사 김진태의 모습이 계속 그려지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재판을 하거나 취조를 할 때 국회의원이 돼서도 상대 국회의원을 상대할 때 저 새끼들 말 안 들으면 밥을 굶기든가 뚜드려 패든가 이렇게 해서 네. 답을 얻어내라고 하는 인식으로 국정활동을 하는 사람이야.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네. 근데 검사할 때는 어떻겠어요? 맞아요. 자기보다 훨씬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취조했겠어요? 네. 자신의 가치관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 세 번째.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정주식 편집장은 김진태의 글을 읽는 것이 너무 짜증난다면서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까지 해요. 네. 시간 들여서 이 사람의 이 모음을 계속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에 의해서 6개월 당직 정지 결정을 당했어요. 네. 본인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얘기 좀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 관련 입장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게 좀 편집이 되고 나갔어요. 뭐 다른 네.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가 결국에 왔네요. 네. 예. 근데 이분이 징계를 당하셨는데 그 징계 네. 사유가 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님 대표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정치 풍자에 정치인이 개입했다. 이게 문제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6개월 그 중징계를 내렸다라고 하셨는데 요거 합당한가요? 그냥 우선 이 중징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설명을 좀 그러니까 해드려야 될 것 6개월 같아요. 당직 정지가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따라 5단계 중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인데요.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고 다음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만 당원권은 유지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 뭘 못하는 거예요? 당 선거 대책위에서
직책을 맡아서 활동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돼요. 말 그대로 국회의원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것은 당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난번에 말했을 때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국회의원 직위는 국민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네. 그건 논외로 치고 나머지 모든 활동들 네. 그러니까 당 지역위원장으로서의 권한도 상실되는 거고 일단 6개월간은 권한대행 체제로 용의는 네. 바뀌겠죠. 그리고 총선이 있다라고 하면 총선 때 당의 선대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도 못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뭐 대변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무슨 정책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못하게 되는 것이고 네. 쭉 의원으로서의 뭐를 못하게 되고 또 하나는 네. 의총이 열리면 각각의 현안들을 의원들이 이제 발언하거나 하게 되는데 이 당직이라는 것이 의총에서도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은 당연직 중앙위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중앙위원 자격도 다 상실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선 주자들 컷오프를 하는 것은 중앙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런 투표장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총장에서 6개월간 발언도 금지가 되죠. 그래서 의총에 대한 참석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지금 좀 불명확해요. 입장들이.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불명확한데 일단 네. 발언은 불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 캠프에서는 역할을 맡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네. 그것도 어렵겠죠. 네. 사실상 당에서 어쨌든 어렵다고 보는 징계를 것 내린 같고. 거라서. 예. 그러니까 당장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돼도 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직을 맡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당직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못 받는 거고. 네.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면 경선 때는 맡을 수 네. 있냐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처분과는 연관없이. 그런데 과연 상대 후보나 종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선거 캠프에서 경선 캠프에서 뭐 직을 맡더라도 결국에 그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는 뭔가 내려놓고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중징계가 많네요. 중징계가 맞죠. 그리고 시기가 이 딱 시기여서 훨씬 네. 이제 중징계가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원론적으로는 네. 이게 이제 지금 대선 국면에 끼어 있으니까 그 문제가 큰데 더 크게는 다음 총선 때 네. 페널티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재승인할 때 평가 점수 지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다 그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으니까 자격증을 얼마나 땄냐 뭐 했냐 이런 것들로 가산점을 가지고 승률이 정해지는데 네. 이렇게 명확한 마이너스 점수가 100몇 명의 의원 중에서 이런 감점 요소 딱지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4년 동안. 그러니까 그러네요. 인사고과에 반영되는구나. 인사교과에 현장에 반영되죠. 근데 4년 후에도 이 당일지 아닐지 사실 잘 모르니까. 아니 지금 표창원을 뭘로 보고 지금 그런 아니 우리 당의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 당이 뭔가 이렇게 세탁을 하고 거듭나면 다 무효가 되니까. 그러면 다른 당이죠. 전에 당에서 받았던 평가는 의미가 없지. 그렇구나. 당명을 바꾸자 이러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또 그때 되면 정무적 판단하면 돼요. 정무적 판단. 정무적 판단. 예. 근데 이게 그 징계의 사유가 이거 정치 풍자에 정치인이 개입했다라는 건데 표창원 네. 의원이 정치 풍자에 개입했다고 이걸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표창원이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고 뭐 이걸 국회에 전시해달라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많은 다수의 작품 중에 뭐 그런 작품이 섞여 있었는데 미리 뭐 확인하지 못했다 정도의 책임이 네. 있는 건데 이걸 뭐 정치 풍자에 개입했다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어. 정치 풍자를 이 정도로 중징계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네.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구두 경고 정도로 끝내면 될 네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정치 풍자에 개입한 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국회의 전시회라고 하는 것은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국회의원이 음. 주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대관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작품에 대해서 선별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것은 면피가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어떤 정도의 상황의 그림들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이 개별별로 검열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마 표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그림이 오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거다. 네. 그게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닌 이 전시의 주제 자체가 더 이상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없애자. 네. 문화예술계에서의 검열과 이 정치권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보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굿바이 하자라고 네. 하는 굿바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풍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인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충분히 풍자에 개입했다고 볼 수 풍자에 있다. 개입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음. 그러면 다음 의문이 드는데 정치인이 정치 풍자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그거는 입장이신가요? 해도 되는 것인데 다만 이 시기의 문제, 정치적 네. 고려라고 하는 걸 해본다면 굳이 이 시기에 그 공간에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 부적절한 개입이다. 정치적으로는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서 하는 것 정도는 네. 구두 경고 정도, 의총에서의 원내대표가 구두 경고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네. 정식 경고문을 내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네. 그냥 표창원 의원님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 자중해 주시길 바란다. 네. 라고 하는 정도로만 선긋기를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저도- 정치 네. 풍자에 정치인이 개입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같은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 풍자에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사유가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사유여야지. 그러니까 뭐 그 풍자 뭐 작품에 대한 어떤 네. 얘기가 나온다든지 뭔가 다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우상호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네. 표창 의원님이 문재인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시는데 그런 의문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냐. 이 징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고려, 그 말씀의 취지에 고려가 있었는지,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표창원의 안티 세력들의 어떤 강한 네. 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계속 유관적으로 반대해왔던 것은 표창원 의원이 이런 징계가 되면 표창원 의원 정도의 대중적 인지도와 연설 능력과 뭐 또 어쨌든 사람들의 호응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연사가 없거든요, 네. 우리 당에. 네. 예. 선거 운동에 있어서 아주 큰 힘의 상실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당이. 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좋은 카드 하나를 스스로 버리고 선거를 치르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죠.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새누리당이 비난하고 있는 것들을, 야, 뭔 소리냐, 박근혜나 잘하라 그래라 하고 하는 이재정 의원의 그 혼란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로 퉁치고 갈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상실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당에서는 그 논란의 씨앗, 뭔가 논란을 안고 가는 그 부담감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냥 깨끗한 결벽성을 더 부각하기 위한 그런 거로도 볼 수 있지 뭐 않을까. 그런 의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앞뒤가 안 맞아버렸어요. 이 네. 여성 의원분들은 지금 새누리당 향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 중단해라. 네. 정치 뭐 그런 정략적인 비난을 중단해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당에서는 이런 사유로 징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표창원 의원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당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인한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또 그게 아니니까 또 뭐 자중해라라고 공격을 하고 있으니 이거 뭐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 네. 실제의 본질과 정치적 문제 아젠다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혼용돼요. 그리고 혼용되다 결국은 정치적 아젠다로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사드도 마찬가지인데 사드가 군사 안보적 얘기를 하다 결국은 정치 얘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냐 아니냐라고 한 네. 얘기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본질에서 이게 말 그대로 왜 설인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네. 있는 것들이 그분들이 무슨 예술적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네. 지금 표창원 의원을 비난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니까요. 전혀 네. 아니잖아요. 네. 그분들의 인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성 의원들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할 때 들고 있는 그 피켓 하나만 보면 여실하게 보여져요. 표창원 내 마누라도 벗겨주마. 네. 그렇죠. 피켓이었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게 네. 정치적 문제라고 하는 정치 풍자의 과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성 폄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처음에는 네. 거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비난하면서 여성에 대한 혐오를 극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그 지점에서 문제를 삼고 싶은 게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 그 여당들의 그 물어뜯기 행태들이 진짜 도를 넘은 것 같아요. 국민의당에서는 이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표 의원의 당직은 정책위 부의장과 지역위원장뿐이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직은 이것뿐이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거 두 개만 뭐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판단을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누차 말씀드린 네.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활동 자체에 동력을 잇는 것이기 네. 때문에 아니 어떤 국회의원이라고 당직을 수십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력을 잃고 중진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약하다, 손방망이 쳐버리다 이런 아니, 식으로 그건 그 계속 몰고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 사람 제가 네. 국민의당이어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네.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네. 그건 당연한 것이고. 네. 먼저 그 표창원 의원에 대한 징계 얘기와 별개로 저는 네. 징계 분명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풍자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자 대상과 무관한 대상이나 집단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풍자의 화살은 정확히 풍자의 대상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약자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건 아무리 풍자라 그래도 이걸 뭐 비평의 영역이다, 뭐 표현의 자유다라고 이렇게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근데 이번 작품이 문제가 되는 건, 그 작가, 더러운 잠이죠?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은 누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멸시의 시선을 담고 있죠. 근데 그 표현을 담는 장치로 여성의 신체를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이나 어떤 무능력, 그런 어떤 비난들을 여성의 신체에 담아서 투영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박근혜가 여자라서 문제다. 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작가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뭐 그런, 해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에다가 특정 개인을 향한 혐오를 덮어 씌우는 순간,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여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새누리당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설적인 작품으로 수치심을 느꼈다. 단순한 그 성적 대상화의 차원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이게 좀 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원래 원 그림은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외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그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것을 아까 편집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풍자라고 하는 것이 용인되더라도 다른 약자들의 형체를 빌려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과도한 정치 풍자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뭘 비난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관점에서 그냥 어떻게든 물어뜯을 거 하나 생겼고 저 중에서 괜찮은 선거 때 쓸 수 있는 카드 하나 지금 낙마시키자. 그리고 게다가 표창원이 문재인의 영입 1호이기 때문에 진짜 얼척없는 얼마나 이 작품에 대한 고민과 상관없이 하는지가 보여지는 게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들고 있는 피켓이잖아요. 문재인이 영입한 1호 인사 표창원이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문재인이 책임져라. 그렇죠. 라고 하는 건 전혀 이 그림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성 아니면 이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는 이번에 표창원 의원님이 그 징계 결정이 난 이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잖아요. 예. 이건 뭐 사과문이라고 해야 될지 뭐 입장문 정도인 것 같은데 이번 입장문에서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어요. 6번 항목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번 징계를 포함한 모든 비난과 지적과 가르침을 달게 받고 징계 기간 동안 자숙하며 더욱 책임있고 성숙한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번 그 사태와 관련된 표창원 의원의 거의 뭐 정답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사실 별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왜냐면 아니 그냥 정치인들이 반성문으로서 쓰는 가장 그냥 일반적인 폼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정치인의 반성문이라고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저는 그 사과문에서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가져야 되는 직업인 거잖아요. 혹은 입장이 없더라도 입장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인들도 사람인데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혹은 자기가 모르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표창원 의원의 이번 문제가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르는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그런 여성 멸시적인 시선이 담겨 있는 비판이 올 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건 그냥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계속 그 사과문을 쭉 읽어보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많은 그 여성분들에게 좀 상처를 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겠다라는 태도. 저는 이게 가장 정답에 가까운 태도라고 생각해요. 안희정 지사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네네. 처음에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이제 여성 민우회가 관련한 이제 성명을 냈어요. 성명이 참 특이하게 표창원 의원이 처음에 냈던 그 설명했던 글에 대해서 초기에 그 입장을 냈던 것에 대해서 첨삭하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서 이건 이게 잘못이고 저건 이게 잘못이다 라고 하는 빨간 펜 성명문을 냈는데 그걸 읽어보고 안희정 지사가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내가 느끼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금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맞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부족한 대통령이었잖아요. 능력도 그렇고 뭐 모든 자질이 참 없던 대통령인데 근데 이분이 여기까지 온 거는 단순히 그 자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 국민들의 더 공분을 이끌어냈다고 저는 보는데 이분이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사과 안 하기로 유명한 대통령이었죠. 온갖 정말 자기를 둘러싼 그 영역에서 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책임을 묻는 여론이 들끓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자기의 입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임명한 그 윤창중 대변인이 미국 가서 그 사고를 쳤을 때도 이거 봐라 내가 이 사람 이럴 줄 알았다고 입장을 발표했어. 자기가 임명해놓고 다 남 탓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 이 문제가 저는 그 정치인으로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임명한 검찰의 조사도 불공정한 검찰이라고 계속 그래요. 그렇죠. 이런 그 표창원 의원의 저 사과문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나도 몰랐다. 이 말을 좀 용기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런 걸 인정할 수 있는. 근데 결국은 이게 여성 혐오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의 측면을 벗어나는 어떤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성 민우회가 성명을 냈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풍자를 하더라도 뭐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기점으로 하는 그걸 또 대상자로 하는 풍자를 위한 혐오를 또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다 잘 동의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이게 여성 혐오가 맞다. 지금 이제 편집장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것만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풍자의 대상에 약자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건 아무리 풍자라고 해도 이거는 비평의 영역으로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김광진 의원님이 청년 의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정치인 김광진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저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이 젊은 놈이 뭘 한다고 저렇게 나대? 라고 하면, 이거는 그 김광진 의원님의 약자의 정체성, 청년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약자로 인식되는 정체성을 끄집어내서 그걸 비판한 거잖아요. 이거는 정당한 비평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이번 작품에서 이 더러운 잠. 딱 이해가 되네. 네, 이 더러운 잠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 여성 혐오의 문제가 뭐냐면, 누가 봐도 이 작품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어떤 멸시와 조롱의 시선이 담겨 있다는 걸 대본에 알 수 있죠. 근데 그 멸시를 전달하는 장치로 여성의 나신을 이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그 뭐 외설이다 아니다, 뭐 성적 대상하다 아니다라는 걸 그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박근혜가 잘못한 것이지 여성의 몸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을 보는 순간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이나 이 무능과 같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마치 이것이 여성이어서 문제가 됐다라는 식으로 여성의 몸에 투영이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몸을 닭으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런 거죠. 닭근혜라는 별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닭만큼 멍청하다, 머리가 나쁘다라는 그런 멸시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해도 그 비평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닭이 기분 나빠하지 않기 때문이야. 듣는 닭이 기분이 안 나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닭은 그런 감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여성의 나시는 좀 다른 게
이게 사회 일반의 여성들이 그 작품을 보는 순간, 어떤 나의 여성의 신체가 비하되는, 멸시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감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걸 불편해하는 그 여성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전 지금 시기에 조금 생각 중에 하나는 표창원 교수가 이렇게 막 욕을 먹고 있는데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베가 무슨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의 시선을 갖고 올려준 글이니까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그것을 몸으로 맡고 있는 한 정치인이 있고 한다면 작가가 조금 더 이 작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 화살에 대해서 너무 표창원 교수가 너무 많이 맞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화살이 네, 작가가 맞아야 맞아요. 될 화살을 표창원 의원이 지금 뭐 네. 온몸으로 맞아내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제가 저는, 네. 똑같이 2012년 대선 때 대선 2달 전에 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선거를 치르다가 청년 특보실장이었는데 그 직도 사임하게 되기도 하고 백선엽과 싸우면서 네. 그때 의원직 사퇴하라고 본회의장에 결의안이 올라오기도 하고 했던 똑같은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표창원 의원님 쫄지 말고 힘내서 열심히 꼭 어떤 직책을 맡지 않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한 역할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어디 행사 하시면 제가 언제든 잘 따라다니면서 하도록 나 하겠습니다. 좀 불러달라 이거야? 저 좀 불러주세요. 예. 근데 이분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분 얼마나 그러니까요. 이 사람 뭐 다른 분도 아니고 표창원 의원이에요. 얼마나 의연하신 분인데 저는 그 마지막으로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님이 공격받았던 지점이 이거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했다가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표창원 의원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나는 흑인을 혐오하고 난 흑인이 너무 싫어. 내가 흑인 싫다고 그러는데 왜 내 입을 막아? 흑인을 혐오할 자유를 달라라고 말을 한다든지, 뭐 독일 같은 나라에서, 나 유대인 혐오할 거야. 왜 나한테 그거 못하게?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거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그 사회적 약자의 정체성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비판을 하고 멸시를 하는 태도,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혐오의 자유, 멸시의 자유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많은 그런 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된 나라에서는 이런 혐오 발언을 한 어떤 주요 인사들이 뭐 하루아침에 뭐 해고가 된다든지 뭐 직장을 잃고 뭐 심지어는 뭐 벌금을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좀 합의가 부족하다 보니 뭐 이런 논란이 좀 불거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명백하게 이런 혐오 발언에 대해서 혐오 표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혐오의 자유다.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인식을 넓혀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들어보니까 싸가지 있는 정주식 편집자인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싸가지. 자, 이번에요? 이번에 언제 하셨지? 네. 1월 24일인가 대선 출마를 하시고 네. 하면서 내가 국민의당의 후보로 안철수랑 경선을 붙어서 이기겠다. 안철수는 TV 토론 한두 번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막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안철수를 이길 수 있는 100가지 이유가 있다. 이제 이런 선언으로 네. 출마하셨는데 네. 당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여기서 경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안 받아준 거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에도 오지도 않았던 뭐 네.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겠다고 막 하는 당이잖아요. 국민의당이. 근데 와서 평당원도 아니고 대선 주자로 내가 뛰겠다라고 하는 사람 두렵나? 그러니까 평당원은 괜찮은데 대선주 잘 안 되는 거야. 그 근데 조건이. 여기가 국민의당이 은근히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입당 네. 문턱이 대단해. 반기문 그래요? 총장도 셔터 내렸잖아. 오기도 전에. 문 발도 못 디디게 했잖아. 근데 그리고 이유는 합당한 게 있어요. 뭐예요? 국민의당에 반대할 만한 정상적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뭔데요? TV조선을 진행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편파 방송의 1인자처럼 하신 분이잖아요. 그 체격 좋은 분하고 동등하게 TV조선에서. 아니 이분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신데 민주당 국회 출신이에요. TV조선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DJ 정부에서 요직을 막 두루 거쳤던 그렇죠. 사람이죠. 근데 TV조선 이 방송을 하면서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뭐 이거다라고 하는 비슷한 패널들의 얘기들 뭐 이런 것들 방송 계속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국민의당 우리 정체성하고는 도저히 안 맞다. 네, 광주에 어떤 북한군이 쳐들어왔었다, 어. 침투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여과 없이 그냥 막 내보냈던 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다른 이슈가 다 갖춘 남성분이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똑바로 읽으세요. 똑바로 읽으세요. 아, 제가 읽을게요. 장부경님, 미모와 실력이 다 갖춘이라고 써있네요. 여성분이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거 오늘도 자연스럽게 화이팅! 본인이 좀 고쳐가지고 읽어야죠. 아, 저는 이런 거 좀 너무 불편해요. 이런 거 막 비문 이런 거 인정하지 보면. 않거든요, 이분은.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아주 귀여운 예. 아이의 사진을. 여러분들의 고맙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호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글들은 꼬박꼬박 네. 저희들이 잘 읽고 또 가급적이면 거의 대부분의 글들에 댓글도 달아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에피소드별로 후원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 정비 시간인데요. 표창원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뭐 날마다 새로운 이슈거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정치판이에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들 조금 먼저 얘기 나누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여의도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국민의당 당사가 있어요. 네. 새로 만들었는데 당사 앞에서 막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왜요? 한 100여 명 가까이 막 와가지고 현수 막 들고 막 시위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봤더니 네. 장성민 앵커를 빨리 입당을 받아줘라. 아, 그 시사 탱크 하시는 분. TV조선에 시사탱크 네, 했던. 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입당을 받아달라는 기자회견을 하지? 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이 실제로 대선 출마까지 하신 분이에요. 보세요. 여기 있네. 가장 좋은 거. 김광진 의원님, 시간이 지날수록 국회에 안 계신 게 참 안타까워요. 정치를 일반인의 언어로 얘기해 주셔서 이해가 편해요.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유사한 댓글들이 지금 우리 후기 게시판을 뒤덮고 있는데 예. 저는 이거 무슨 시발단이나 뭐 기말단 이런 것 같아. 어디선가 지금 순천에서. 바로 그 위에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읽는 거야. 아직 고른 것도 아니야. 네. 김광진 의원님, 문 대표 옆에서 소소하게 챙겨줘야 한다는 그 말씀. 그거 김광진 의원님이 한다고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속마음인데. 누가 못하게 하면 닥치라고 하고 그냥 옆에 딱 서서 챙기시면 좋을 듯요. 이거- 은율이님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절대 네. 제가 쓴 게 아니고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린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쨌든 국회로 빨리 보내야죠. 본인의 위치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 뭐니 해도 어제 게시판의 네. 스타는 우리 17년 권위자 정희진 교수님 거의 도배가 됐어요 이분. 예, 교수님이 게시판을 안 보셔야 되는데. 네, 좀 큰일 났네. 죄송스럽네요. 다 죽어. 이분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일베와 어떤 진보 지지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설명하셨는데 사실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너무 짧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맥락이 거세되고 이 부분만 나가서 좀 불쾌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뭐 대신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 저희 입을 대신해서 좀 해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게요. 네. 자, 그 하나 더 위에도 보면 사진이랑 같이 올려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장부경 PD님이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팽구다님이 써주신 글입니다. 김광진님, 아니요, 미모와 아니요. 실력을 지금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있잖아요. 전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예, 지금 구속돼 있죠. 네. 근데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아우. 사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사퇴라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래 진짜. 네. 당분간 무보수로 있겠다며 결근 처리를 자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사퇴하기보다 자리를 유지해서 어떻게든 장기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리 있습니다. 유지하면 이게 네. 뭐 단기전이 장기전이 되나요? 결백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걸 명예를 근거로 지키겠다. 삼고. 네. 네. 그러니까 공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지금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네.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도 그렇잖아요. 네. 구속될 때까지 일단 장관직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건국 이래로 유일하게 현직에서 구속된 장관이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몇 시간을 더 있으려고 하다가 네. 그리고 지금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인데 네. 총리라고 하는 직분,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이후의 영달을 계속 깨하고 네,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제 보여지니까 근데 조윤선 전 장관은 그때도 파면당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만둔 거잖아요. 그거는 연금이나 그런 걸 타기 위한 꼼수라고 그래서 당시에 또 말들도 많았죠. 그 이사장님은 그 네. 문영표 이사장님은
지금 만약에 사퇴를 하거나 네. 사퇴를 안 하거나 이게 어떤 연금이나 월급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월급은 뭐 받고 안 받고 하겠지만 연금을 못 받고 받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여러분들 또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저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여러분의 하트를 주식으로 먹고 사는 정주식입니다. 써진 대로 하세요. 그거 써진 대로. 아니잖아. 나 이거 싫어. 다시 제가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세요. 특급 싸가지 정주식 씨입니다. 와. 목소리가 엄청 힘들어갔는데요. 그 톤 좋은데. 후기 게시판에 보면 톤을 좀 높여달라 이런 게 목소리 많이 크게 있는 해달라. 거예요. 예. 감정이 실려야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요. 지금 충분히 실렸던 것 같아요. 진짜 한 2주 만에 가장 그 감정이 딱 들어간 그쵸.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자, 저희가 오늘 보니까 19위, 그래도 10위권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떨어지긴 하겠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앞으로 자신이 갈 길이 없어. 먼데. 예. 지금 딱 구독자 수가 3,980명일 때 제가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 구독자가 총 몇 명일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야, 아직도 팟빵, 모르는 사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팟빵 모르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만나거나, 아니면 네. 주위의 친구분들 만나실 때, 팟빵 어플 핸드폰에 깔려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시사정비소 듣는 법 꼭 한 번씩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후기 게시판이 흥했어요. 네. 이거 흥한 건가요? 망한 거 아니에요? 흥했어요. 예. 네. 몇 가지 의견들 전해주시죠. 지금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시원하게 읽어주세요.